자, 얘들아,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몇 번째 항까지 합이냐고 물어봤냐면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n번째 항을 딱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뭐 바뀌는 부분 좀 생각하셔야죠. 누가 바뀌죠? 라고 하면 여기 있는 3, 5, 7 바뀝니다. 안 바뀌는 부분은요. 그거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 이거 안 바뀝니다. 맞죠? 그럼 3, 5, 7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바라보셔야겠죠. 3, 5, 7 이거 무슨 수열이죠? 등, 차수열이죠. 첫째 항이 3인 거고요. 공차가 얼마? 2입니다. 그래서 3의 더하게 돼 n-1 이었다고 되는 거고 그럼 2n 더하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것을 가지고 괜춘 시그마를 쓰겠다. k는 언제? 1서부터 n까지 2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얼마? 1 되시는 거고 그럼 이거는 무슨 식 형태가 나와? 아이고 제곱 빼기 제곱 안 보여? 이거 빼기 1이잖아. 그럼 합차공식 나오셔야죠. 맞죠? 합차공식이 보이니까 이거 인수분해를 통해서 간다. k는 1서부터 n까지 간다. 여기가 제곱이라서 한번 뺄게요. 2k 더하기 1에서 1 뺄 거야. 얼마죠? 2k. 2k 더하기 1에서 1 더할 거야. 얼마죠? 2k 더하기 2 분의 1 됩니다. 괜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리하자.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2야. 그래서 2분의 1 앞으로 끌어나오시고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의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위에 거 분의 1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대입합니다. 얼마를? 1 대입하면 2분의 1 다음 4분의 1 2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벌써 보이지 않니? 벌써 보이니까 서러렁 송송송 이렇게 지워지죠. 첫째 항의 앞부분 살아남았습니다. 맞죠? 맨 마지막 항의 어디 부분? 뒷부분. 맨 마지막 항의 뒷부분이니까 n 대입했을 때의 뒷부분이야. 마이너스 얼마야? 2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겠지. 그러니까 얘 전개하신다. 그러니까 즉 통분한다는 얘기예요. 2n 더하기 2에 대해서 2를 곱한 것의 통분하면 2n 더하기 2에서 2를 뺀 거야. 얼마죠? 2n이야. 맞지? 근데 2n인데 앞에 있던 2분의 1과 곱해주면 사라지죠. 그럼 이거 정리만 하면 정답이야. 따라서 이것만 앞으로 끌어나올 거야. 4에 n 플러스 1분의 얼마? n. 정답이 됩니다. 괜춘?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살짝 설명 먼저 들어가면요. 이런 겁니다. 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는데요. 그 전항을 기준으로 어떠한 숫자를 더해줬을 때 다음 항이 나왔다라고 하면 등차수열. 그 전항을 기준으로 어떠한 숫자를 곱해줬다라고 하면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숫자를 곱해진 거나 더해진 형태가 아니라 어떠한 식이 더해지거나 어떠한 식이 곱해진 경우 그럼 내가 이때 뭘 이용한다? 무슨 대입법? 축, 차, 대입법을 이용한다라고 했었고 차근차근 대입하는 데 있어서 왼쪽에 있는 부분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자라는 얘기였어. 맞지? 그럼 자 우리 몇 번 할 거냐면 582번도 그런 식으로 풀어갈 건데 자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보세요. A1은 얼마냐면 5라고 했고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이렇습니다. 2의 n제곱의 AN이구나. 자 그럼 이런 문제야. 자 바라보세요. 어떤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는데 n번째 항을 기준으로 어떠한 숫자를 계속 곱해나가서 다음 항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그냥 등비수열이야.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떠한 식이 곱해져서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형태. 그럼 그러한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해주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축차 대입법을 이용한다는 얘기고 1부터 대입하시면 A1은 아니죠? 2. A2는 2의 1제곱의 A1
A3는 2에 대한 제곱 A2, A4는 2에 대한 세제곱 A2, 3 쭉쭉쭉 내려가시겠고 AN은 이렇게 들어가시겠지. 왜 여기에 AN이 들어가냐면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궁금한 것이 이 왼쪽에 아래쪽에 있게끔 왜? 나중엔 지워지는 게 이렇게 지워질 거거든. 아셨죠? 그러니까 이쪽에 위치하게끔 여기를 n번째 항이 돼. 도로. 얘가 n번째가 되려면 얘 n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n-1 대입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1 대입하면 요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야. 자, 그럼 이것을 변 뭐 한다? 곱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변 곱하니까 지워질 거 지워지시고 지워질 거 지워지시고 지워질 거 지워지시고 지워질 거 지워지시면 남는 것은 n번째 항은 얘는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얘네들을 싸그리 곱하면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여기 있는 지수끼리는 다 뭐 한다? 더한다가 되는 거지.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n-1까지 더하게 되면 이거는 2분의 n에 n-1이 되시고 거기에 a1을 곱한다. 근데 a1이 어차피 5야. 정답. 자, 584번 갑니다. 자, 어느 배양에게 미생물을 배양하면 1시간마다 70%는 죽고 나머지는 각각 10마리로 분열한다. 이 배양에게 미생물을 100마리를 넣고 1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자 생각해봐. 이 배양에게 미생물 100마리를 넣고 라고 한다면 100마리를 넣는다? 아 그럼 너희 생각할게. 지금 현재 넣는 게 몇 마리인 거야? 100마리인 거지. 근데 1시간마다 어떻게 변한다라고 해서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1번 지금 1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그 1시간 후의 미생물의 수는 현재의 100마리를 가지고 자 문제가 그랬습니다. 1시간마다 70% 죽었어. 그럼 70% 죽는다는 얘기는 몇 프로 살아남아? 30% 살아남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왜 몇? 10분의 3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아 물론 100분의 30 곱해도 상관없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각각 10마리로 분열한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몇을 한다? 10을 한다. 이게 각각 10마리로 분열한다. 이 얘기죠. 그럼 몇 마리? 300마리 되는 거죠. 괜춘? 이게 1시간 후에 마리수가 되는 거야. 맞죠? 맞지? 자, 그럼 2번 갑니다. n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를 an이라고 하고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야, an이 지금 n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라면 우리 n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를 가지고 n 플러스 1시간 후를 구해봐. 어떻게?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 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 1시간이 지나가려면 몇 분에 몇 살아남아? 10분에 3 살아남고 그것을 가지고 몇 배가 몇 배씩 몇 마리로 분열해? 각각 10마리로. 인정? 이것이 곧 무엇이다라는 얘기야? 요렇게 되시는 거죠. 가능? 자, 지금 위에서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꼴이 돼서 결국 3, A, M, 2 곧 A,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정답이 된다. 괜찮? 3번 더 갈게요. 자, 5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지금 AN을 N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A5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였는데 자, 지금 여기 말한 300은 A1이 300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A1이 300일 때 얘는 약간 등비수열 같은 느낌 3을 곱해서 다음항 맞죠? 그러니까 아하 A1
5를 구하라, A5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3, 100을 기준으로 3을 몇 번 건너뛰어야 돼? 4번 건너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5번째 항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4번 건너뛴다. 이게 되는 거고 얘가 81이고 81에 곱하기 300 243 00 정답이 됩니다. 괜춘? 자, 이걸 딱 바라보시는 순간 너희는 약간 이런 생각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SN이라는 식이고 얘는 AN이라는 식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SN과 AN 사이에 하나의 식 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죠? SN이 N항까지 합이고 그런데 N항이 있어요. N항 어떻게 구하죠? N-1항까지를 뭐 한다? 뺀다. 맞죠?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 AN은 이 자리 대신에 SN 빼기 SN-1을 집어넣는다. 이게 보통 때는요, 이 이상일 때만 이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잖아. 그러면 이것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들어가죠? 다 SN에 대한 식으로서 고쳐줄 수가 있겠네요. 식이 어떻게 들어가? 2배의 SN은 N 플러스 1에 SN-1이 들어가겠고 N이 2 이상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괜찮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해주시고 SN은 SN끼리 SN-1은 SN-1끼리 묶을 거야. 그럼 넘겨줄까요? 예, 넘겨주시면 뭐 전개를 살짝 할게요. N 플러스 1의 SN N 플러스 1의 SN-1 9배의 SN 얘 넘겨주니까 괜춘. 그럼 나 이거를 가지고 SN은이라고 하는 식 한번 써볼게. 괜찮죠? SN은 왜? 다음항은 이라는 식 한번 써볼게요. 다음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 그 전항을 기준으로 어떠한 식이 곱해져? 요러한 식이 곱해져 란 얘기잖아. 괜춘? 그럼 난 이거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자, 이게 똑같아요. 전항이라고 바라보시고 이게 앞항이야. 앞항이야. 근데 너희가 궁금한 것은 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 586번은 SN 구하라고 했어요. 586번은 SN 구하라고 했어요. SN 구하래 라고 한다면 이때의 SN 어떻게 구해? 라고 한다면 전항에다가 어떠한 숫자가 아니라 전항에다가 어떠한 식이 곱해져서 다음항이 나왔어. 이거 똑같이 무슨 대입법? 추차 대입법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추차 대입법 들어가겠습니다. N 대신에 몇부터 대입할 거야? 몇 이상부터 들어갈 수 있어? 2 이상부터 들어갈 수 있어. 2 대입할 겁니다. 괜찮죠? 알겠죠? 그래서 2 대입할 겁니다. 자, 여기다 들어가자. 자, 2 대입하시니까 얼마? S2는 얼마? 1분의 3 S1, S3는 2분의 4 S2, S4는 3분의 5 S3, S5는 4분의 S4 요런 식으로 갑니다야. 근데 항상 얘기하죠. 너희가 궁금한 것을 왼쪽 아랫변에다가 그쪽에다 아랫편에다가 두시라고요. 그래야 지워지는 꼴이 이렇게 지워질 거라고. 그래서 네가 궁금한 SN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N 대입하는 거네. N 자리에 대신에 SN은 그대로 쓰는 거네요. 이렇게 들어가시겠네.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변 뭐 해주셔야 이게 이렇게 지워지겠니? 곱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줄 거야. 자, 그럼 곱해주는 거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자 지워지는 꼴 잘 보셔야 돼요. 야, 여기 분자에 있는 3 지워져?
아이고. 야, 여기 분자에 있는 3이 지워지냐라고 하는 물음은 분모에 3이 있어? 라고 하는 물음이야. 3 있잖아. 야, 여기 분자의 3은 여기 분모에 3이 있어. 분자의 4는 여기 분모에 4가 있어. 그럼 여기 분자의 5는 분모에 5가 있는 경우가 있을까? 있어요. 6도 있겠죠? 그럼 지금 안 지워진 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누가 안 지워졌어? 1 안 지워졌고 2 안 지워졌어. 첫째 항의 아랫부분, 두 번째 항의 아랫부분 안 지워졌어. 그럼 맨 마지막에 윗부분, 그리고 그 전에 윗부분이 안 지워진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윗부분, 그 전에 윗부분은 얼마? n.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윗부분, 그 전에 윗부분,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아랫부분, 맨 두 번째의 아랫부분, 그리고 나서 S1. S1은 여기서 얼마일까요? 이 문제에서 S1은? 아이고, 왜 답이 없죠? S1이 얼마죠? 3이죠. 야, S1은 A1과 똑같지. 그래서 여기다가 3 곱해주면 이것이 SN인 거야. 아셨죠? SN은 2분의 3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정답이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정리하세요. 자, 우선은 들어갑니다. 피보나치 수열은요. 피보나치라고 하는 수학자가 만든 수열인데요. 이것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잘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길래 이것도 역시나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어떻다? 항과 항 사이를 나타낸 그러한 관계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생긴 관계식이냐면요. 이렇게 생긴 관계식입니다. 자,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항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 같이 이제 시험 대비를 했던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들어봤을 거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문제를 이걸 풀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의 확통에서도 나올 만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만 더 갑시다. 요 정도. 자,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학생이야. 괜찮죠? 만약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학생이 이렇게 생긴 8계단을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학생이 이 계단을 오르는 가지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써먹을 수 있는지는 그건 나중에, 왜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지 그건 나중이고, 우선은 한번 확통 경우의 수, 그 순열과 조합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계단 올라서 총 8계단 오른다.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두 계단이 몇 번? 3번에다가 한 계단 한 번, 한 계단 2번. 가능하시죠? 이렇게 가능하고, 이번엔 두 계단만 2번에다가, 이번엔 두 계단 한 번, 두 계단 없고, 한 계단만 가는 경우. 괜춘? 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괜춘? 자,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두 계단만 4번 오르는 거야. 두 계단. 그래서 8계단 오르는 거죠. 얘는 두 계단만 3번 오르는 거. 나머지는 한 계단 2번 올라서 총 8계단 오르는 거. 근데 그것의 순서를 정해줘야 되니까 그 순서를 정해준다는 얘기는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게. 조합으로서 총 4번 중에서 2가 들어갈 4번을 선택할게. 그럼 그렇게 선택한다는 얘기는 얘는 5번 중에서 2가 들어갈 3번 선택할게. 얘는 5번 아니죠. 6번 중에서 2가 들어갈 2번 선택할게. 얘는 7번 중에서 2가 들어갈 1번 선택할게. 얘는 8번 중에서 2가 들어갈 0번 선택할게. 물론 이것에 대한 계산은
계산하시면 1, 계산하시면 10, 계산하시면 15, 계산하시면 7, 계산하시면 1. 이고요. 그러니까 25, 32, 34. 그래서 얘가 34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도 정답이 34였을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도 나는 설명을 했었었고 이게 어떻게도 설명이 될 수가 있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피보나치 수열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자, 생각해봐. 만약 여기 이 여덟 번째 계단이 목표, 여덟 번째 계단이 오르는 것이 마지막 그냥 엔드 끝나는 끝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여덟 번째 계단을 오르는데 그 전에 여덟 번째 계단 바로 직전에 한 계단 올라서 여덟 번째 계단으로 오르는 그 경우 혹은 두 계단을 한꺼번에 올라서 여덟 번째 계단으로 오르는 경우 이거 말고는 그 두 가지 말고는 있어 없어? 없죠. 이 두 가지는 서로 겹쳐지는 부분 없이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까지 오르는 가지수와 여기까지 오르는 가지수를 더하고 왜? 여기서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왜? 여기서 갑자기 날아갈 수는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르는 가지수는 몇 번째 오르는 가지수? 여섯 번째 계단까지 오르는 가지수. 여기까지 오르는 가지수는 일곱 번째 오르는 가지수.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여덟 번째 오르는 가지수가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너희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 계단이 있습니다. 한 계단이 있는데 그 학생이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한꺼번에 오를 수 있는 학생이야. 한 계단을 오를 때 오르는 가지수는 몇 가지? 한 가지, 그치? 그래서 1. 두 계단이 있습니다. 두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이것을 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3, 5, 8, 13, 21, 34, 여덟 번째. 괜찮죠? 이게 그러면 얘가 이것만 되느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또는 세 계단 오르는 친구라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 해주면 an 플러스 3이 된다. 해주면 그렇게 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관계식만 세우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자 지금 587번 아니죠? 8번인데요. 야 588번 봐봐. 야 588번은 지금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 것을 너희가 뭐 해라? 이해해라는 문제입니다. 야 588번은 AN의 관계식을 써라라는 게 문제야. AN의 관계식 이거 써주면 돼. 저기 맨 처음에 써있는 거 보여? 보이죠? 네, 써주면 돼. 앞에 있는 두 항의 합은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 맞죠? 알겠죠?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거 589번 볼 건데 자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피보나치 수열은요. 이게 정규과정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정규과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지만 그냥 이게 이런 식의 논리를 너희가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89번까지만 너희한테 이해를 시켜줄게요. 알겠지? 조금 어려워서 그래. 이거까지 하고 쉴게요. 알겠지? 비슷한데 좀 어려워서 그래. 자, 89번까지만 선생님이 좀 도와줄게요. 보세요. 자, 589번은요. 검은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라고 있는데 나와 있거든. 근데 선생님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이래요. 근데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나열해봤더니 알아? 나열해봤더니 그냥 규칙성이 약간 왠지 피보나치 수열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 피보나치 수열이. 논리적으로 가야죠. 자, 잘 봐. 잘 봐. 만약 n 플러스 2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볼 겁니다. 괜춘. 내가 피보나치 수열이 될 거니까 자리를 일부러 n 플러스 2개를 만든 거야. 아셨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자리. 첫 번째, 맨 마지막 자리. 검은 돌이 오는 경우. 두 번째, 맨 마지막 자리에 흰 돌이 오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볼 거야. 잘 봐. 문제에서 그랬어. 맨 마지막에 검은 돌이 온다면 생각할게. 야, 맨 마지막에 검은 돌 온다면 그 전에는 무조건 무슨 돌 와야 돼? 흰 돌 와야 돼. 이거는 무조건 확실한 거야. 왜? 검은 돌끼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럼 야, 여기는 흰 돌로 정해졌네. 여기 흰 돌로 정해졌는데 그러면 여기는 흰 돌, 검은 돌 상관이 없어, 요야. 그럼 여기까지는 흰 돌로 정해졌을 때의 이만큼을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게 나열하는 가지수야. 그게 뭐야? AN이야. 맞죠? 그 다음 갑니다. 맨 마지막 흰돌이야. 그럼 여기가 흰돌이라고 했어. 흰돌. 흰돌이면 여기 흰돌 와도 되고 검은돌 와도 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가 흰돌이면 이만큼을 가지고 뭐하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n 플러스 1 자리에 오게 뭐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 맞죠? 그렇지. 이 두 개를 더하면 n 플러스 2 자리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얘들아 쉬세요. 법에다가 우리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 도, 미, 노. 도, 미, 노라고 써놓으세요. 수학적 기납법을 이제 3음절로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그냥 도미노입니다. 아셨죠? 그냥 도미노예요.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어떻게 되죠? 딱 쓰러뜨려요. 그러면 와르르르르 이렇게 와르르르르르 쓰러지는 게 도미노입니다. 그럼 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명제를 가지고 증명하라는 데 쓰이는데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증명하는 데 쓰이냐면 보통 이렇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보통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한다?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이 명제가 참임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혹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첫 번째 것도 성립한다. 즉 1일 때 성립한다, 2일 때 성립한다, 3일 때 성립한다, 4일 때 성립한다. 이거를 다 보여주기에는 자연수라는 것은 끝이 있어? 아니,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계속 보여줄 수가 없어. 얘 계속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논리로서 이거를 증명을 해 갈 건데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거를 증명합니다. 즉, 첫 번째가 쓰러졌다고 이거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괜춘?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있는 K번째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서 K번째가 넘어갔다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 알겠죠? 만약에 K번째가 넘어갔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것이 넘어가요를 보여주는 거야. 자, 잘 들어봐. K번째가 넘어간다면 다음 것이 넘어가요.
이거를 보여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아까 전에 맨 처음 거 넘어간 거 보여줬지. 그럼 첫 번째 거 넘어갔어. 이건 증명했어. 근데 아까 전에 증명한 건 K번째가 넘어갔다면 다음 거 넘어가요야. 이것에 의해서 첫 번째 거 넘어갔어. 첫 번째 거 넘어갔다면 두 번째 거 넘어가. 두 번째 거 넘어갔다면 세 번째 거 넘어가. 세 번째 거 넘어갔다면 네 번째 거 넘어가. 계속 넘어가는 거야. 아셨죠? 이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글로서 좀 써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한글로 좀 적어드리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적어드릴게요. 자, 맨 처음 성립함을 확인한다.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n은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자. 성립함을 가정하자라고 하는 저 워딩이 중요합니다. 저 표현 꼭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내가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증명법을 내가 설명하고 이거를 너희가 씀에 있어서 네 가지를 꼭 들어가야 되는 네 가지 표현이 있거든. 이 네 가지 표현을 어디를 내가 콕 집어서 여기 꼭 들어가, 여기 꼭 들어가, 이거를 꼭 집어넣게 할 거야. 이 네 가지 표현들 꼭 집어넣게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성립함을 가정하자. 그리고 나서 뭐 하자?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248페이지 596번 갑니다. 보세요. 자, 어떤 문제냐면 자, 그리고 너희한테 말할 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여기 있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문제는요. 모두 다 너희들한테 긴가 민가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한테 증명해봐 라고 하지를 않죠. 너희들한테 증명하라는 명제들은 다 확실히 증명이 돼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야, 이거를 한번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그런 논리대로 너희가 한번 정리를 해봐 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그쵸? 그럼 그렇게 너희가 그 논리대로 한번 써보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지. 괜춘? 첫 번째, 너희한테는 이게 긴가민가한 문제를 가지고 너희한테 주어지지 않아. 항상 참인 명제를 가지고만 주어질 거야. 아셨죠? 자, 그럼 갑니다. 자, 얘를 가지고 자, 항상 어떤 명제를 가지고 증명하라라고 하는 문제에서 조금 증명을 하는데 조금 함축적으로 쓰고 싶어. 식을 좀 적게 쓰고 싶어. 그러려면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식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지고 내가 1번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춘. 자, 그럼 1번식 이것이라고 붙였을 때 여기서의 맨 처음은 어디죠? 모든 자연수라고 하면 맨 처음 어디야? 1일 때가 맨 처음이죠. 그래서 n은 1일 때. 괜춘. 이때의 좌변은 자, 생각해봐. 얘의 의미는 뭐야?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해가지고 좌변의 의미는 뭐야? n세제곱까지 세제곱의 자연수 세제곱의 합이야. 그럼 n이 1일 때의 세제곱의 합은 어디까지 합이야? 어디야?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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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변 얼마야? 좌변 얼마야? 좌변 얼마야? 1이지. 이때 1이라고만 쓰지 마시고 1 세제곱이라고 쓰시고 1이라고 쓰세요.
자, 이 부분은요, 가능한 한 너희들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냐면, 나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그냥 대입해서 결론 낸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식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통해서 차츰차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는 것을 출제자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지금 내가 지금 뭘 하는지 그게 중요해. 잘 봐. 우변도 봐봐. 너희 우변에 당연히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 당연히 1 나와야겠지. 1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왜? 1 나와야지만 얘들이 같아야 된다. 이게 모든 점에서 얘네들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일 거 아니야. 당연히 1 나올 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건 1 나오지만 그거를 나는 아직은 몰랐다라고 보는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지. 약간 시침이 툭 떼고. 이거 뭐야? 왜 세제곱이야? 제곱이지? 미안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셨죠? 따라서 좌변과 우변 서로 어떻다? 같다. 맞죠? n은 1일 때 뭐 한다? 1번씩 뭐 한다? 성립한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자, n은 k일 때 식 써줄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k세제곱, 2분의 k에 k 플러스 1에 제곱 들어갔는데, 자, 여기도 이름 붙여줍시다. 어떻게 돼? 몇 번씩? 2번씩. 항상 식이 나오면 이름을 붙여주시면 그나마 조금 식의 부피가 좀 줄어듭니다. 아셨죠? 그럼 이것이 뭐 한다? 가정하자. 뭐 한다? 가정하자. 뭐 한다? 성립한다? 가정하자. 아셨죠? 성립한다, 가정하자.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야. 너희 증명할 건 뭐야? 잘 봐. K번째가 성립한다 가정했어. 근데 그 다음 것이 뭐 한다? 성립한 다를 보여주는 거라고. 다시. K번째가 성립한다 가정했어. 아니 이거는 성립한대 넘어간대. 도미노처럼 넘어간대. 근데 그 다음 것도 넘어간대.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럼 그 다음 거는 n 대신에 몇을 대입했을 때야? k 플러스 1 대입했을 때야. k 플러스 1 대입했을 때의 좌변은 k 플러스 1의 세제곱까지 뭐 했을 때? 더했을 때지. 맞아? 그럼 그 식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양변에 뭘 더해야 돼? k 플러스 1의 몇 제곱? 세제곱을 더하면 식이 어떻게 돼?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k세제곱, k 플러스 1에 대한 세제곱 2분의 k의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거를 정리하면 당연히 너희는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는 건 알아. 우변에다가 k 더하기 1 대입한 것이 나온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난 모르는 척 할 거야. 난 모르는 척 하고 나는 뭐 할 거야? 시침 뚝 떼고 이것을 정리해서 k 플러스 1 나왔네? 이렇게 하고 보여줄 거야. 그거 하는 거야 지금. 증명이 그거야. 우변에다 k 플러스 1 대입한 그 꼴이 나오셔야 된다니까? 그럼 우변에다 k 플러스 1 대입한 식이 뭐야?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잖아. 그 제곱이잖아. 그 형태가 나오려면 이거 인수분해 대신시켜야겠지. 그러려면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줘.
그럼 묶어주면 앞에 건 얼마야? 4분의 K제곱. 맞아? 그 다음 여기는 K 플러스 1 하나 남지. 그래 안 그래? 맞아? 이렇게 되고 얘는 4분의 K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4지. 그럼 얘는 4분의 K 더하기 1에 대한 제곱, K 더하기 2에 대한 제곱이지. 나왔지. 끝이야. 물론 여기까지 써주면 더 좋고 안 써줘도 되고 요 정도는. 따라서 씁니다. n은 K 더하기 1일 때 뭐 한다? 1번씩 뭐 한다?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우리가 증명하라는 게 뭐야? 저 식을 증명하라고 했어. 아니, 어떤 명제를 증명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뭐가 결론이 나겠어? 저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하는 게 매끄럽잖아. 아니, 저 명제 증명하래. 그러면 맨 마지막 결론이 뭐야? 저 명제는 참이야. 이게 결론이지. 결론은. 그게 매끄러운 거지. 문장이 매끄러운 게 맨 마지막은 저 명제는 참이야. 맞죠? 난 그것만 쓰면 돼. 뭐라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번씩 성립.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했고 그 네 가지 포인트들 짚어줄 테니까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너희 감점 안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히 맞아야겠고요. 그거 항상 짚어주겠습니다. 처음 1일 때 성립. 처음 거 당연히 성립한다. 체크 되셔야겠고요. 다음은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한다라는 이 워딩. 이거 워딩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들어가야 돼. 이거 성립한다. 가정하자라는 그 표현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립한다. 가정했을 때 그 다음 것이 뭐한다? 넘어간다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그 과정. 당연히 논리적으로 중간 과정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K 플러스 1일 때 뭐 한다? 성립한다. 이 표현 꼭 들어가시고 이 표현 꼭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명제를 증명했어요. 결론 낸 거.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이 네 가지 들어가셔야 명제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제대로 증명한 것이 됩니다. 아셨나요? 정리하시고. 자, 598번 갑니다.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1 플러스 h에 대한 n제곱이라고 했어요. 얘가 1 플러스 nh라고 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식을 좀 줄여 쓰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하자? 식이 나오면 이름 붙이자. 1번식이라고 한다면. 자, 들어갑니다. n이 언제가 맨 처음이야? 2일 때가 맨 처음이죠. 자, n이 2일 때 좌변식은 얼마야? 1 플러스 h에 대한 제곱이죠. 1 플러스 h에 대한 제곱은 1 플러스 2h에다가 더하기 h 제곱이죠. 그리고 나서 우변은 얼마야? 1 플러스 2h가 되죠. 자, 그럼 이때 좌변과 우변 중에서는 항상 좌변이 더 큰가요? 항상? 항상? 왜요? 제곱수는 항상 양수야? 자, 제곱한 건 항상 양수야? 자, 제곱수는 항상 양수야? 제곱했어? 0보단 커? 너희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단 커? 실수 제곱했다는 0보다는 커? 실수 제곱하면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맞아요. 야, 크거나 같아. 근데,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야. 왜죠? 그래, 그걸 써줘야 돼요.
부등식이 더 어렵습니다. 등식보다 부등식이 더 어려워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기는 이게 그냥 결론을 아니까 넘어가고 하는 단원이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항상 의문을 품으시면서 항상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아니면 왜 그런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써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h가 0보다 크니까 h제곱 했더니 당연히 0보다는 큰 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게 맞죠. 맞지? 그러면 n은 2일 때 어떤 식이 성립한다? 1번식 뭐 한다? 성립한다. 괜찮죠? 자, 다음 갑니다. n은 얼마일 때? k일 때. 괜춘? 자, n은 k일 때 10부터 쓸게요. 자, 식이 어떻게 돼? 1 플러스 h라고 하는 것의 몇 제곱? k제곱. 괜춘? 야,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 1 플러스 kh 이렇게 들어가시고 내가 항상 얘기했죠. 야, 이렇게 식이 들어왔어. 식이 들어왔으면 이 식의 이름을 뭐 하자? 붙여주자. 그러면서 이 식이 뭐 한다? 성립한다 뭐 하자? 성립한다 뭐 하자? 가정하자라는 저 워딩이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 알았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데?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얘를 바라봤을 때 자, K번째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했어. 다음 것이 성립해. 요를 보여주고 싶어. 그럼 다음 것은 N 대신에 몇을 대입했을 때? K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야. K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의 식이 나오고 싶으면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지 K 플러스 1 식이 나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1 플러스 H를 뭐 한다? 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양변에 1 플러스 H를 뭐 한다? 그렇지. 곱한다. 그럼 1 플러스 H를 곱하는 순간 1 플러스 H에 대한 K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KH가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H가 돼요. 이게 확실해? H가 0보다 커요. 라고 했죠. 그래서 맞아요. 맞습니다. H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1 플러스 H가 0보다 어떻죠? 크죠. 그래서 이때의 부등식이 부등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너희 부등식에서 양변에다가 어떤 식을 곱하는 순간 문자를 곱했으면 얘가 음수를 곱했으면 부등호에 바뀔 때도 있어.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등호에 안 바뀌는 거야.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된다고. 체크 안 했으면 감점이에요. 체크하시고. 괜춘? 그리고 나서 자,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자, 너희한테 항상 물어보는 건 이런 거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죠? 너희한테 항상 물어보는 건 참인 명제들 물어본다고 그랬어. 자, 참인 명제들입니다. 거짓인 명제들 안 물어보고 긴가민가한 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참인 명제들만 물어봐. 그럼 너희는 항상 보시면 여기다가 n 대신에 뭘 대입한 것도 결국은 성립할 거야. k 더하기 1 대입한 것도 결국은 성립할 거야. k 더하기 1 대입하시면 k 더하기 1 대입하시면 k 더하기 1 대입한 것이 제일 작다 이렇게 되겠지. 우변이. 그럼 k 더하기 1 대입하시면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h지. 근데 그게 보여? 여기서 보이셔야 돼요. 이거 전개하시면 그럼 또 다시 물어보겠죠. 이거랑 이거랑이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한가요? 라고 하는 물음에 확실한 건가요? 그럼 왜죠? 왜? h는 0보다
크고. 그렇죠. K가 그래서 2 이상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셔서 따라서 KH 제곱은 0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없이 얘가 더 큰 거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너희가 할 거는 이때부터는 뭘 쓰면 돼? 아, 너희는 얘와 얘에 의해 K 플러스 1 대입하는 것도 결국 성립하는구나. 얘는 K 플러스 1일 때 1번씩 뭐 하는구나? 성립하는구나. 따라서 항상 어떤 명제를 증명했어. 맨 마지막 결론을 내주셔야 이 문제가 매끄럽게 결론을 낸 거죠. 마지막 결론을 지은 거죠. 그럼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 식 1, 2 뭐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들어가야 되는 표현들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표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끝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표현 첫 번째 맨 처음 인 거 성립하는 거 확인. 두 번째 K번째 가정하는 거 이 워딩 꼭 들어간다는 거 확인. 그리고 나서 K 플러스 1번째 확인 성립하는 거 그 표현 성립한다라는 그 표현이 꼭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거는 명제를 끝냈기 때문에 명제를 맨 마지막에 결론 냈기 때문에 그때 끝냈다는 거 확인 아셨죠? 그렇게 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했어요.